1-6번 살인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재판. 그러나 수많은 피해자가 있음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그가 받은 형량은 고작 징역 15년에 처한 15년. 진짜 살 많이 빼셨어요. 코코 애니메이션에서 본 것 같아요. 저 때는 사실 15년 전 모습인데 살은 빼놔서 가발을 썼던. 이 아수라장을 지켜보는 한 소녀와 한 남자. 사실 이 소녀 희주는 3달 전 형사인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너무나도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서 증거도 희망도 없었죠. 선배의 생일을 축하하러 갔던 후배 대영에게도 이날은 충격으로 남아 있었죠. 어느덧 15년이 지나 범인인 기범의 출소일을 마주한 건 그 사건을 잊지 못한 대영이었습니다. 아직도 내가 다 죽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쳐놓을 테니까. 아버지의 죽음 이후 희주는 명언을 써놓은 메모지를 방 안 가득 붙이고 아버지가 일하던 경찰서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야? 유방암의 날이요. 경찰서 내에서도 그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게다가 희주의 월급을 챙겨줄 정도로 경찰과 희주의 관계는 아주 각별해 보입니다. 월급도 받았는데 매점 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 어느 날 이 새끼 따라붙어. 기범의 감시 임무를 맡게 된 신입 차 형사와 유 형사. 김기범이가 어떻게 하다가 잡혔어요? 바람난 집 깔따구년을 마지막으로 죽였다가 잡혔다지 아마. 제보자 도움으로. 제보자. 잔인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죽였던 기범은 사회로 돌아와서도 여전히 그 성격을 버리지 못한 것 같은데요. 뒤지는 줄 알았잖아. 이씨. 이를 지켜보고 있던 희주. 한편 법원에서도 있었던 그 정체불명의 남자가 기범을 만난 매춘부와 포주를 살해하는데요. 저 캐릭터도 굉장히 독특했던 거. 저런 거 못 보겠어요. 기범에게 복수를 다짐했던 희주에게 그 정체불명의 남자는 자신의 복수를 대신하는 존재일 뿐. 누군데 내 숙제를 대신하는 걸까? 연쇄살인범의 출소에 다시 시작된 연쇄살인. 왜 죽였어? 기범은 유력한 용의자지만 생사람 잡고 있는 거 잘 아시죠? 야밤에 밖에 안 나갔으니까 카메라 찍힐 일도 없고. 일말의 증거조차 없는 상황. 가라. 누구냐 그 새끼? 왜 제보자 말해주면 가서 또 죽이시게? 심지어 천연덕스럽게 15년 전 사건의 제보자를 묻던 기범은 무슨 생각으로 사냐 넌? 우월감? 대영의 화만 더 돋운 채 풀려나게 되죠. 풀어줘. 한편 가정폭력을 일삼는 엄마의 새 남편을 지켜보는 희주. 죽어도 될 때가 왔다고 했죠. 그리곤 기범이 죽였을 법한 방법으로 그를 살해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아직도 폭행 절도가 사형이거든요.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고 평등한 게 당연하잖아. 그 시체는 하필 산책을 나온 기범의 눈에 띄고 본능적으로 이것이 누군가의 함정이었음을,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저기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기범은 서둘러 쫓아가 보지만 진짜 범인을 잡기엔 역부족. 그 범인은 역시 희주였고 그녀가 했던 행동 역시 출소한 기범을 범인으로 만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녀의 계획은 이제 시작일 뿐이죠. 기대해봐. 나머지 벌도 다 받게 될 테니까. 그날 밤 기범의 숙소에 잠입한 정체불명의 남자. 인기척을 느낀 기범의 선제 공격. 잠시 물러서려던 그때 등장한 대영. 그는 방 안에서 이상한 기류를 감지합니다. 내 뒤에 누가 있냐? 궁금하면 돌아보시든가. 하지만 대영은 그 정체불명의 남자를 볼 수조차 없었죠. 한편 이주는
비 오던 날 본 그 남자가 누군지 추리하는데요. 찌르길 좋아하는 놈, 베길 좋아하는 놈. 수많은 기범의 사건들 중에서 기범의 수법과 패턴이 다른 사건들을 발견합니다. 두 놈이었네. 기범에게 공범이 있었던 것. 김기범이 흉화 내역입니다. 김기범이 아무래도 정민수라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민수. 바로 그 정체불명의 남자는 기범과 같은 부하원 출신이자 공범인 민수. 그러나 그는 기범을 신고한 결정적인 제보자이기도 했습니다. 희주 역시 경찰서에서 공범 민수의 정보를 얻어내고 그 정보를 보란 듯 기범의 방 앞에 놓아 그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반장놈이 내 수고를 다 덜어주시네. 그렇게 15년 만에 민수를 마주한 기범. 왜 그랬냐? 윤정이가 더 이상 널 좋아하지 않았을 뿐이야. 나 과거 어떤 소리 한 하는 여자 거지? 때문에 기범을 배신했던 친구 민수. 벌 뽑고 자는 날이 오늘의 마지막일 거야, 친구. 혈관을 따라서 산채로 날 갈기갈기 찢어 죽일 거거든. 조심해. 기범의 섬뜩한 경고를 듣고 집으로 온 민수를 기다리고 있던 건 다름 아닌 희주. 누구세요? 여기서 누구세요? 저는 그 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민수 캐릭터의 그 대사 한마디로 너무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깨진 병을 가득 깔아 잔인하게 민수를 공격한 희주. 그쪽 때문에 잠깐 헷갈렸잖아요. 섬뜩한 희주의 저주는 기범의 숙소에까지 들이닥쳐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범을 찌르고 제압하는 데 성공한 희주. 그럼 진실이 묻히잖아. 이제 현행범으로 잡혔구나. 너도 충분히 비극을 느끼다 죽어라. 그러나 기범이 현행범으로 잡히기 직전 그는 옆객실의 커플을 살해하고 현장을 빠져나갔죠. 신문에 하나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놈을 범인으로 잡을래? 어? 곤란해진 건 상황이 끝난 줄 알았던 희주 역시 마찬가지. 15년 전 민수랑 같이 죽인 12개. 이번에 죽은 6개. 앰뷸런스 2개. 자신이 죽인 시체들과 민수가 죽인 시체들을 제하고 남은 건 바로 산책로에서 목격했던 단 하나의 시체. 그럼 이 찝찝한 안개는 뭘까? 그리고 자신을 찔렀던 그녀가 과거 남반장의 딸임을 알게 되죠. 20대 여자. 날 아느냐? 한편 PC방 주인은 수배전단에서 봤던 기범을 경찰에 신고하고 예, 저희가 대용과 차 형사는 그를 잡으러 옵니다. 가져오십시오. 기범은 채 대응할 준비도 못한 차 형사를 찔러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이 근방 전 지역에 감시망이 세워지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던가 기범은 경찰서로 들어왔죠. 형사 행세를 하면서 희주의 거주지를 조회하는 기범. 강력 일반 차 형사인데 신원조회 하나 할 게 있어서. 단심이 아니 남이주 모르세요? 내가 서초소에 있다가 얼마 전에 왔어. 아 그러셨구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금방 찾아드리겠습니다. 치밀하지 못한 신참의 실수로 넘어가는데요. 같은 시각 신이 죽었기 때문에 괴물이 필요한 거야. 이제 괴물이 되기로 결심한 희주는 마지막 계획을 실행하기로 다짐합니다. 집 앞으로 찾아온 기범을 기다렸다 공격하는 희주. 당신이 우리 아빠 죽였지. 대단한 추리력인데? 15년 동안 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리곤 기범을 어디론가 유인하는데요. 악착같이 쫓아온 기범으로부터 죽을 위기에도 처하지만 제값 좀 받고 가야지. 아저씨는 받았고.
다시 희주는 도망갑니다. 놀이터 근해에서 멈춘 희주. 이제 모든 상황이 마무리될 것임을 암시하는데요. 우리 이제 벌 받을 시간이야. 아저씨도 나도 사람을 죽였으니까. 역시나 기범의 수법으로 자살을 결심하는 희주. 다 네가 죽인 거야. 나도. 그 맨 마지막 그네에서 저 모습을 보고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표정이 그 앞서 나왔던 신들이랑 달라서 전혀 새로운 패턴에 대한 약간 충격, 당황감, 그리고 저 아이가 나보다 우월한 것 같다. 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렇게 모든 증거를 기범에게 불리하게 남겨놓으려 했던 것. 피고 김기범을 괴물이 되어버린 7번의 희주 덕에 살인과 기범은 한 건의 다시 살인 재판장에서 법정 법정 최고형을 받게 됩니다. 사형에 처한다. 언젠가 희주가 대영에게 했던 아리송한 한마디. 악이 승리하기 위한 조건은 단 한 가지 같아요. 그게 뭔데?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그 악이란 기범이 아닌 괴물이 된 본인을 지칭한 것일는지도. 15년을 기다리다 신도 막을 수 없는 악이 되어버린 소녀의 잔혹한 복수극 영화 널 기다리며였습니다. 이 작품은 시나리오 작가 출신의 모홍진 감독님이 연출한 영화라서 그런지 감각적인 대사들이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우리 동네 시나리오를 쓴 작가 출신 모홍진 감독은 극한에 몰린 소녀라는 설정으로 영화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영화의 대사로도 나오고 악이 승리하기 위한 조건은 단 한 가지 같아요.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라는 그게 이를테면 이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이 영화의 메시지.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제도권 밖에서 자력구제라는 것은 어떨까. 굉장히 다크한 영화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말과 또 이어지는 그 희주가 이제 직접 이제 메모를 해서 이제 붙여놓는 내용 중에는 또 니체의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마와 싸울 때는 그 악마를 닮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그 말까지 약간 겹쳐져서 신이 죽었기 때문에 괴물이 필요한 거야. 사실 이 작품이 어떤 선과 악 사이의 딜레마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이 희주도 점점 더 계속 그 악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영화의 어떤 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죠. 처음에 시나리오 받으셨을 때 기존의 스릴러와 좀 다르다 좀 느껴지셨던 부분이 있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이제 기범이가 나쁜 아이구나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인간은 악한 부분이 아무리 선한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기범이 안에서 흑백 논리의 검정색의 나쁜 놈이 아니라 내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태초의 모습의 악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원초적으로. 네, 그런 모습에 좀 더 와닿았죠. 이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 악인이에요. 대부분 악인이거나 무능하거나 문제가 많아요. 심지어 연쇄살인범은 둘이에요. 두 놈이었네. 거기에 희주는 스스로 악마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모두가 나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데서 빌런 역할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뭐냐면 모두가 멀쩡한데 나 혼자 빌런이어야지 편한데. 그리고 그래야지 뭔가 잘 놀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영화는 사실은 모두가 문제인 거예요. 거기서 김성호 배우님이 맡았던 이 기범이라는 역할은 뭐냐면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거든요. 생사람 잡고 있는 거 잘 아시죠?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되게 잘 만들어서 본 적이 없는 캐릭터를 창조해내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고양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굉장히 좀 차갑고 좀 절제되어 있는 그런 사이코패스 연기를 하셨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분식집에서 막 라면 먹으면서 이 대결하는 장면을 봐도 억지 부리지 맙시다. 서로 이렇게 얼굴 잘 안 마주치는 이제 그런 그 사이코패스. 거기서도 고춧가루를 윤재현 배우가 확 붓는데 이렇게 고춧가루를 쳐다보지도 그냥 않죠. 고춧가루 그냥 먹잖아요. 네. 소녀 그리고 살인마의 대결이라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추격자에서 뭐 하정우와 김윤석, 뭐 아저씨에서 뭐 김희용과 원빈 같은 그런 그 몸과 몸이 뒤엉키는 그런 그 액션의 대결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 소녀와 살인마의 대결이라고 하는 점 좀 이색적인데 아저씨는 받았고?
사실 실제로 이제 이 시나리오 애초에 주인공은 남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심은경 배우를 이제 감독님께서 만나고 희주의 역은 남자였어요. 근데 은경이를 보고 그 나이 또래 그 감성을 가진 애가 유일하게 소화할 수 있겠다. 여자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감성을 더 극대화시켜보자. 그런 그 감성적인 스릴러를 찍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겨서 심은경 배우와 함께했다고 하고요. 실제로 또 심은경 배우가 이전까지 뭐 써니, 수상한 그녀 이렇게 쭉 인기를 이어오다가 이 작품을 통해서 뭔가 좀 터닝 포인트를 마련하고 싶었던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죠. 네, 이 영화에서 심은경 배우의 가장 놀라운 점은 저는 그 엄마를 바라보다가 그 아저씨를 바라볼 때 같은 그러니까 감정이 확 바뀌는 것에서의 리듬감? 되게 순수한 순간과 굉장히 그야말로 악마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 같은 굉장히 극단의 감정을 옮겨가는 그 리듬감이 굉장히 좋은 배우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심은경 배우는 앞으로가 더 진짜 궁금한. 체중 관리를 얼마나 하신 거예요? 이제 그때가 이제 영화 촬영이 한 달 정도가 남았고 그 사이에 저는 또 결혼식이 있었어요. 감독님께서 살을 빼보는 게 어떻겠니라는 말 자체가 미안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게 조심스럽게 지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살을 빼고 그러면 어떨까? 그러고 이렇게 했거든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케이 콜 빼보겠습니다. 몇 킬로 정도 감량하신 거예요, 저게? 하여튼 그 당시 때 56kg였어요. 제가 이제 평상시 70 뭐 한 3, 5 뭐 이랬는데 두 분은 또 친하시니까 결혼식 가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보셨을 거잖아요, 이제 살 빼신 모습을. 어땠어요? 그 전에 형 뺀다는 얘기만 듣고 있다가 가서 보고는 다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해가지고 새신랑인데 헌신랑 같아. 너무 날카로운 분이 서 계셔가지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근데 나는 정말로 내 인생에서 좋은 경험이었고 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했던 시간. 이게 영화라는 주제가 없이 살을 빼려고 했으면 저는 그렇게 절대 못 뺐을 거예요. 내 인생 자체에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